서버에서 입력 데이터를 보관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커밋을 들어가서 이제 처음 변경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에서도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닫고 쪽에서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먼저 저희는 서버 요청 변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위는 이제 서버 요청에 대한 에러 처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경우에 먼저 보도록 하면, 아니 항상 이제 분석할 때 메인부터 봐야 되는데 뭐 변화가 없으니까 뭐가 변했는지 한번 좀 따라가 볼게요. 뭐 분명 세이브가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세이브가 변경이 된 거 보실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이런 것들을 제거하였고, 이제 여기서부터 폼 태그에서 서브밋을 클릭을 했을 때 그 밑에서 어떤 작업이 일어나냐면은, 타이틀과 그 타이틀 그 밸류 있었죠. 그거와 물려서 보내주거든요. 리퀘스트 HTTP 리퀘스트에서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쪼갈라 줍니다. 폼 밸류의 타이틀이었죠. 이게 뭔 기준으로 타이틀이냐면요. 노트 HTML로 이동하면은 이제 이름 있잖아요. 이 이름. 이 이름과 이제 그 넣었던 값을 매핑시켜서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에 타이틀을 입력을 해주는 이유는 왜 타이틀이어서 보내주는 거고, 유저네임이기 때문에 유저네임 쓰는 거고, 그때 아이프레임은 그냥 이제 내부를 이제 보내주지 않으니까 저희가 따로 콘텐츠로 분리해서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풋 태그의 콘텐츠를 매핑시켜서 보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아리큐를 그냥 그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여기 그냥 주어지는 기능으로 이용하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제거인데, 이제 좀 이상한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regex라고 해가지고 정규 표현식이라는 거예요. regular expression. 저희가 콘텐츠를 있잖아요. 이제 콘텐츠 안에 이런 이 조건,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담겨 있는 글자들이거든요. 이제 정규 표현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거나, 저는 공부는 해봤는데 뭐 그렇게 잘 쓸 일이 없어서, 여기 regex r.com이 있거든요. regex.com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치트시트에서 뭐 공부를 하셔도 되고, 근데 여기 커뮤니티 패턴이 있거든요. 여기에 뭐 패스워드 밸리데이션 같은 경우 뭐 이 조건이 있다 하면서 이런 걸 정규 표현식을 이게 다 누가 미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이제 뭐 검색을 해서 복사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뭘 했냐면 저도 딜리트 스크립트 태그 해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만 떼갖고 오면 돼요. 왜냐면 이제 여기로 보시다시피 한번 해볼까요? 이걸 떼고, 이거를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이 되고, 지금 이렇게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스크립트 태그 안에 이것도 적용되고, 뭐 다양한 부분들로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스크립트 패턴이 적용된 그거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조건에 맞으면, 이게 조건이 이건데, 이거에 맞으면 이거를 바꿔주거라 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할당한 거고, 뭐로 바꿔주면 빈칸으로 바꿔준다. 즉, 스크립트 제거를 위한 코드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제 다음부터는 입력을 좀 분석하는 건데, 입력을 이제 똑같아요. 그냥 이제 길이가 0, 길이가 뭐 250보다 넘으면 안 된다. 그럼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쿠키를 구워줄 거예요. 쿠키를 굽는데, 쿠키가 뭐냐면은 이제 HTTP 쿠키 나무위키 들어봤는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웹사이트에서 접속할 때 서버에 의해 저장되는 정보를 하는데, 쿠키의 이름은 저희가 뭐로 할 거냐? 에러 서버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밸류는 뭐 이렇게 제가 상수 처리했는데, 원래는 이게 상수가 수가 아니라 글이죠. 글로 저장하는데, 서버 에러가 났을 때는 0번을 보내주고, 타이틀에 폼 에러, 그러니까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1번, 그 다음에 2번을 보내주겠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저희가 1번을 보냈겠죠. 1로만 그냥 해놨다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수 처리했고, 세임 사이트는 뭐냐면, 쿠키가 방금과 같이 로그인에 사용이 되잖아요. 로그인에 사용된다는 것은 보안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쿠키가 방금도 보셨다시피 제 마음대로 복사를 막 했다가 막 이렇게 새로 지정도 할 수 있어요. 코드를 짜면. 그런 식으로 이제 쿠키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쿠키가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 하나의 쿠키를 다른 곳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스크립트 코드를 넣어가지고 다른 사용자가 그걸 뺏어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쨌든 가져올 때는 다른 홈페이지에서 갖고 와야 되니까, 뭐 서버에서. 왜냐면 내 프로그램에서 그런 해킹 스크립트를 만드는 게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적용하고, 물론 스크립트라서 가능할지도, 생각해보니까 가능할지도 다. 그렇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런 보안 사항들 때문에 쿠키가 내 사이트에서만 허용이 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사이트를 해도 되는 뭐 그런 필요 없는 데이터인지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크롬에서는 이제 그거를 엄격하게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가장 좀 유연한 모드인 락스 모드를 좀 써봤고요. 그래서 쿠키는 헤더에다가 지정을 해서 보내고, 그래서 리다이렉션, 메인 로컬. 어차피 저희는 스태틱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걸로 보내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똑같이 뭐 유저네임 똑같고, 밑에도 똑같은데 뭐 이것만 좀 달라졌고, 그리고 이게 다 통과가 됐다면 이제 SQL을 원래 해가지고 저장을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저장하라고 받았는데 이걸 저장 안 하고 버려버리면 낭비겠죠. 근데 그거는 좀 조금 이따가 볼 거고, 성공하면은 보내라. 그게 SQL이 성공하면 다시 홈으로 그렇죠. 저희 쪽에서 요청을 보내는, 서버 쪽에서 요청을 보내는 거죠. 적응 검사에 대해서 좀 봤고요. 약간 VS 코드로 이동했는데, 쿠키를 이렇게 보내줬으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이 쿠키를 처리할 방법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논레프 이거는 잠깐 보지 마시고 이거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거라서 어떻게 저희가 구현을 했냐면 윈도우가 뭐냐면 이제 창이라는 거죠. 창이 여기 윈도우즈는 이런 하나의 창이죠. 뭐 리눅스는 원래는 도스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지만 이제 윈도우가 이런 창의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레전드가 된 거죠. 아무튼 이런 걸 창이라 그러고 이거를 이런 프로그램 이런 화면을 창이라고 해요. 하나하나의 창. 그래서 지금 현재 창 저는 OBS 창, 그다음에 뭐 파워포인트 2개 있으니까 4개의 창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창은 뭐냐면은 이제 브라우저를 열었을 때 이 하나의 탭을 하나의 창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것도 창이죠. 여기 이 창에 이제 이벤트를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이 이벤트를 추가하실 수 있는데 이 추가를 어떻게 하냐면 add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게 로드가 될 때 검사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서버가 보냈을 때 리다이렉션을 했잖아요. 그럼 리다이렉션을 하면은 그 화면이 변하거든요. 그걸 요청을 받고 어떻게 해냐면 로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오류가 났음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쿠키 저장하고 있다가 그냥 막 매번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좀 날 거니까. 로드할 때 쿠키를 처리하는 걸 만들 건데,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면, get cookie라고 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데요. 근데 왜 이런 함수를 만들어 주냐면, 네이버로 잠깐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에 가서 좀 해보도록 할 건데, 네이버에는 쿠키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상관없고, 쿠키를 보여줘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쿠키가 있다고 합니다. 네이버도 이런 쿠키를 만들어서 이런 화면들을 좀 설정을 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쿠키를 어떻게 불러오냐면 도큐멘트 get 쿠키 하면은 이제 아마 이게 왜 안 뜨? 이게 날라가.
이게 왜 안 떴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큐얼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시큐얼 설정이라고 그 쿠키에 대해서 뭐 자세히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면 알겠지만 자바스크립트로 접근할 수 있는 쿠키가 있고 없는 쿠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거다. 이거는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쿠키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쿠키가 나오게 되거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에러 코드는 이렇게 뭐 필요 없다기보다는 그런 중요한 코드는 아니기 때문에 보안을 요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때문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봤는데 뭐 이거는 저도 어디서 갖고 왔어요. 이것도 갖고 온 거고 키를 갖고 오는 함수 갖고 오면 이제 에러 코드가 뭐가 나오겠어요? 0, 1,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스위치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추가를 해줬고 그래서 만약에 0이면 즉 뭔지는 안 나와요. 0인데 그때는 이제 에러 리포터에다가 뭐 오류가 서버 오류다. 그리고 뭐 제목이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없을 때는 해주고 뭐 만들어주고 그런데 이제 딜리트를 꼭 마지막에 넣어줘야 돼요. 딜리트를 넣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 쿠키는 이제 저희가 뭐 사용자가 지워주지 않는 한 이렇게 있어도 리로드가 되면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쿠키 삭제는 아마 이렇게 이미 지난 시간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뭔가 기능이 공통된 게 있어요. 그런 기능이 공통된 게 뭐냐면은 이제 이거죠. 에러 리포트 기능이 공통되어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는 저희가 코드를 좀 바꿔줘서 좀 축약을 시켜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리팩토링이라고 그래요. 리팩토링. 이거는 리팩토링 안 한 버전이고 이건 리팩토링 한 버전인데 이거 리팩토링은 이제 여러분들 마음인데 리팩토링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거는 뭐냐면은 일단 이런 상수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상수를 잘 사용하시고 그리고 뭐 함수를 만들고 혹은 구조체를 만들어서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를 쫙 모아주는 형태 만들어주고 클래스에는 또 이제 변수가 들어가니까 뭐 구조체다. 구조체는 뭐 변수 담으려고 만든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함수랑 구조체 클래스를 좀 자유자재로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잘 리팩토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물론 클래스를 배우고 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뭐 클래스 안 배우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클래스 저도 물론 사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용을 이제 안 했어요, 여기서는. 굳이라는 생각이 굳이 들어서, 굳이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노드.js 같은 거 쓰면은 이제 막 페이지가 엄청 늘어나가지고 클래스를 써야 되는 상황이 좀 오긴 하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제 에러 핸들러라는 걸 좀 만들어 봤거든요. 에러 핸들러랑 satisfy form input을 만들어 봤는데, 이 satisfy form input은 뭐 하는 거냐면은, 조건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조건 검사. 조건 검사를 해주고, 조건 검사가 필요한 데는 아까 여기였죠. 여기 부분을 좀 줄여봤고, 그리고 이걸 불 형태로 리턴을 때려가지고, 이제 if 부분에 바로 적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줬고요. 에러 핸들러도 만들어졌는데 에러 핸들러는 결국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표였는데 왜 목표였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에러를 출력해주는 형태가 중복돼 있잖아요. 그럼 중복되는 거를 진짜 혐오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러 핸들러를 만들어줘서 이런 코드를 받았을 때 코드 즉 이런 상수 처리했잖아요. 이게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줘서 핸들러로 스위치 케이스문을 해서 윈도우 로드 할 때 방금 같은 코드를 이렇게 짧게 축약시켜갖고 오류가 났을 때도 이렇게 어차피 공통된 거니까 에러 핸들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